안녕하세요. 한양대학교 송신문 교수님 연구실에서 유치학과를 연구하고 있는 융합기계공학과 표기열입니다. 오늘 발표에서는 가압수동의 설계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수동 내부의 기포를 제거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래전부터 선박, 그리고 자동차, 비행기와 같은 운송 수단에서 이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수많은 항력정한 기술이 개발이 되어 왔습니다. 다양한 항력정한 기술 중에 이 초발수 표면을 이용을 해서 유체와 표면 사이에 얇은 공기층을 만들어 이 항력저감을 만들어주는 기술이 있습니다. 이때 이 얇은 공기층을 특히 플라스트론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플라스트론은 이 유동 조건과 그리고 초발수 표면의 종류에 따라서 그 두께가 달라지게 되고, 그리고 그에 따라서 항력저감 효과도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플라스트론 연구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보다 높은 레이놀 지수에서 이 플라스트론을 더 안정되게 유지를 하는 것이 이 연구의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플라스트론 연구는 대기압 조건에서 진행이 되어 왔는데요. 잠수함의 경우에는 이 수심이 굉장히 깊은 곳에서 운항을 하고, 그리고 그에 따라서 더 높은 동력이 가해지게 됩니다. 따라서 높은 압력으로 인해 플라스트론의 형태가 달라질 수가 있고, 그에 따라서 항력저감 효과도 대기압과는 다르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압 조건에서도 이 플라스트론에 대한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 연구실에서는 가압 조건에서도 플라스트론 연구를 진행할 수 있도록 가압수동 장치를 제작을 했습니다. 이 제작된 가압수동이 가동하는 동안 온도를 유지를 할 수 있도록 해주었고, 그리고 내부에 있는 기포도 모두 제거를 해주었습니다. 보시는 그림은 저희 연구실에서 제작한 가압수동 장치의 사진입니다. 간략히 설명드리면 길이 7.2m에 높이는 3.3m로 되어 있습니다. 이 상단에는 압력 탱크가 설치되어 있는데요. 이 압력 탱크 같은 경우에는 내압을 절대압 5바까지 가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압력 탱크의 역할로는 이 수동 내부를 모두 가압하는 데 사용이 되고, 그리고 추후에 말씀드린 내부에 있는 기포를 제거한 기포들을 모아주는 역할도 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더 자세히 뒤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펌프에서는 물이 나와서 이 디퓨저, 플로우 컨디셔너, 그리고 컨트랙션, 테스트 섹션, 히딩, 열관기, 그리고 공기 분리기를 지나 다시 펌프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유동 방향 순서대로 각 파트를 어떻게 설계했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테스트 섹션에 들어가는 유동을 유니폼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 테스트 섹션 상부에다가 디퓨저, 플로우 컨디셔너, 그리고 컨트랙션을 설치를 했었습니다. 디퓨저와 같은 경우에는 면적이 넓어지는 형태로 유속을 낮춰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이 플로우 컨디셔너에서 발생하는 프레저 드롭을 유속을 낮춰줌으로써 프레저 드롭을 낮춰주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이 디퓨저의 경우에는 이 넓어지는 면적의 각도가 커지게 되면은, 그러면 내부에서 이 세퍼레이션이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적절한 각도로 설계를 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저희 연구실에서는 10도로 각도를 10도로 설정을 해주었고, 그리고 내부에 메쉬 구조의 스크린을 설치를 해서 세퍼레이션을 좀 더 방지할 수 있게 했습니다. 플로우 컨디셔너 같은 경우에는 이 스크린뿐만 아니라 허니콤 구조도 함께 들어있습니다. 이 허니콤 구조는 테스트 시전에 들어가기 전에 내부 유동을 좀 더 소월 유동과 세컨더리 플로우를 줄여주고, 그리고 그에 따라서 이 테스트 섹션에 들어가는 유동의 직진성을 개선을 하고, 그리고 난류 인텐시티를 낮고 고르게 분포하게 합니다.
이 플로우 컨디셔너 뒤쪽에는 가시화 창을 설치를 해줬는데요. 가시화 창 같은 경우에는 이 테스트 시전에 들어가기 전에 유동의 상태를 좀 확인하기 위해서 설치를 해줬습니다. 컨트랙션 같은 경우에는 이 면적이 좁아지는 형태로서 유속이 더 빨라지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유속이 빨라지게 되면은 이 허니컴 구조에서 나온 유동에 들어있는 작은 볼텍스들이 스트레칭이 되어가지고 제거가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컨트랙션 레이지오는 강면적 기준 9:1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오차 방식으로 되어 있는 컨트랙션 커브로 설정을 해줬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이미 수많은 연구가 진행되었기 때문에 레퍼런스들을 따라서 제작을 해줬습니다. TS 시전 같은 경우에는 길이를 2m로 설정을 해주었고 단면적은 20cm 정사각형으로 제작을 했습니다. 가시화 창을 상하좌우에 설치를 했는데요. 이 가시화 창의 경우에는 투명한 폴리카보네이트 재질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광학적인 접근이 모든 면에서 가능합니다. 테스트 시전의 가시화 창은 이 추후에 내부에 초갈소 표면을 설치를 할 수 있도록 탈부착이 가능하게끔 설계를 했습니다. 이 조립이 가능한 보통 사용하는 것이 탭을 사용해서 이제 조립을 하는 것인데, 아무래도 내압을 5바까지 가압을 할 경우에 이 폴리카보네이트가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직접 탭을 뚫어서 조립을 하게 되면 가시화창이 파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보시는 바와 같이 테스트 섹션 바깥에 다른 철판을 하나 덧대서 이 철판으로 가시화창을 누르는 방식으로 이 가시화창이 탈부착이 가능하게끔 설계를 했습니다. 그리고 가시화창과 이 테스트 섹션 프레임 사이에 오링을 설치를 해서 이 조립을 할 때도 누수가 없게끔 설계를 해줬습니다. 이렇게 제작된 과학 수동을 굉장히 장시간 동안 가동을 시킬 경우에는 펌프로부터 발생한 열로 인해서 내부 작동유체 온도가 올라가게 됩니다. 이 작동유체의 온도가 달라지게 되면 물성치가 달라지게 되고, 그에 따라서 이 실험에 오차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온도를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를 내부 온도를 쿨링할 수 있도록 열교환기를 설계를 해줬는데요. 설계를 할 때 이 전열 면적이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얼마나 쿨링을 시켜주는 면적이 얼마나 넓냐라는 것인데, 그것을 계산하기 위해서 발열량을 먼저 내부의 단위시간당 올라가는 온도 상승량으로부터 발열량을 계산을 해줬고, 그것을 이용해서 이 전열 면적을 계산을 해줄 수가 있었습니다. 재질은 9D로 제작을 했고, 그리고 플랜지 형상으로 되어 있어서 내부에 조립이 가능하게끔 설계를 했습니다. 그리고 형태는 코일형으로 설계를 했는데, 대부분의 열광기는 반다발식으로 되어 있지만 코일형으로 제작을 한 이유는 이 내부의 유동이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프레셔 드랍을 줄이기 위해서 유동을 방해하지 않는 형태로 제작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내부에 이 쿨링 냉매로는 칠러로부터 나온 5도씨 물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물을 식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제작된 열광기를 내부에 삽입을 해주었을 때 이 내부의 수동 내부의 유체가 잘 온도가 유지가 되는지를 확인을 해봤습니다. 아래 보시는 그래프는 수동을 가동시킨 뒤 1000초 뒤에 칠러를 가동시켜서 쿨링을 해줬을 때 내부의 작동유체 온도를 측정을 한 것인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칠러가 가동되기 전에는 온도가 계속해서 상승하다가 칠러가 가동된 후에는 온도가 잘 유지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내부에 쌓인 디코드를 제거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릴 건데요. 먼저 이
컨디셔너에서는 유동이 낮아지기 때문에 이 기포가 부력으로 인해 떠오르게 되고, 이 떠오른 기포들은 이제 위에서 합쳐져서 또 다른 공기층을 형성하게 됩니다. 근데 이와 같은 경우에는 이 내부의 컨디셔너 내부의 허니컴이 유동을 굉장히 균일하게 만들어줬는데, 이 기체와 액체 사이의 균면이 출렁이게 되면서 이 유동이 더 유니폼해지는 것을 방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내부에 있는 기포들을 모두 제거해줘야 하는데요. 이 쌓인 기포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위에 다공판을 설치를 해줬고, 그 다공판으로 빠진 기포는 아까 말씀드렸던 압력 탱크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부에 있는 기포를 제거를 해줬는데, 이와 같은 방법만으로는 아쉽게도 이 기포를 모두 제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크기가 작은 기포 같은 경우에는 그 부력이 영향이 적기 때문에 그냥 유동을 따라서 테스트 스캔을 지나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 테스트 스캔으로 들어가는 기포는 유동에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이 광학적인 접근도 방해를 하기 때문에 이러한 기포도, 크기가 작은 기포도 모두 제거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테스트 섹션 아래쪽에다가 공기분리기를 설치를 해줬습니다. 이 공기분리기의 원리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면, 내부에 나선형 유동을 형성을 해서 마치 원심분리기처럼 무거운 물은 바깥으로 밀어내고 가벼운 공기는 가운데로 모아서 이 기포를 모두 제거해주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제거를 했을 때 이 기포 제거 전원을 비교를 하면은 컨디셔너 측면에 있는 기포들이 모두 제거가 된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테스트 섹션을 지나는 기포도 모두 제거가 되었는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간략히 설명드리면은 LED로부터 빛을 받았던 버블은 이 빛을 반사를 해서 카메라에 하얗게 보이게 됩니다. 이를 좀 더 구별이 가능하게끔 이쪽에다가 검은 배경을 설치를 해줬고, 그렇게 했을 때 이제 보시는 것과 같이 아래 보실 때는 유속이 점점 높아질수록 더 화면이 밝아져 보이게 되는데요. 이것은 조명 밝기나 또 카메라 설정 값을 변경한 것이 아니고 모두 동일한 조건에서 사진을 촬영을 했는데, 다만 이 유속이 빠를 때 더 밝아 보이는 이유는 더 많은 기포와 유속이 빨라지면서 더 작은 기포들이 많아지게 되고, 또 그에 따라서 마치 안개처럼 뿌옇게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공기분리기와 이 다공판을 사용을 해서 이제 기포를 제거를 해준 뒤에는 내부에 있는 기포가 테스트 시간을 지나지 않고 깔끔하게 제거가 된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가압 수동 장치를 가압 조건에서도 플라스트론 연구를 진행할 수 있는 가압 수동 장치를 제작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제작된 가압 수동이 온도가 내부 작동유체가 계속해서 상승하는 것을 열변기를 이용해서 해결을 해줬고, 그리고 공기분리기와 에어벤트를 사용해서 기포를 제거를 해줬습니다. 이렇게 제작된 가압 수동 장치 내부의 이제 유동량이 균일한지 테스트션 내부의 습도 한번 측정해 볼 예정이고요. 그리고 초발수 표면 위에 플라스톤 가지화하고, 그리고 마찰 항력도 측정을 해볼 예정입니다. 발표를 마치기 전에 제가 속해 있는 수소공동체 전기체류 특화 연구실에서 다양한 주제로 오늘 항력분사기술과 학회에서 발표를 진행을 합니다. 이미 많은 연구에 대해서 발표가 진행되어 있지만 아직 남은 연구들도 있으니까요. 이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또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